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골드핑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억의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덕화와 양조위가 출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양조위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2024년 시점에서는 가장 여전히 뛰어난 홍콩 배우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양조위 출연작들은 뭔가 좀 개봉을 해서 좀 소개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유덕화와 양조위가 사실 무간도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맞수 대결을 펼치는 영화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스터가 보여주는 누아르적인 느낌과는 달리 사실 이 영화 실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는 이제 홍콩판 포스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양조위와 그다음에 이제 되게 관료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 유독화가 뒤에서 있고, 금수지라고 한자로 써 있죠. 그 뒤에 이제 돈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종 돈의 이제 블럭들, 이 돈이 일종의 뭐 말판 같을까요? 블록 같은 걸까요? 그렇게 쌓여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자, 사실 이 영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홍콩판 좀 더 넓은 판의 포스터고요.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 80년대 홍콩의 주식 시장에 사용되었던 이제 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캐리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지 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회사라고 합니다. 74년도에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서 홍콩으로 왔는데, 77년에 만들었던 이 회사가 굉장히 무도발 확장을 하다가 83년에 이제 파산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큰 경제적 사건으로 남아있는 일종의 부동산 회사의 사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부정부패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패와 사기 스캔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이제 낳았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지금 이 캐리안 그룹 사건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탄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사망한 이후에 이제 지금 드라마나 영화가 됐는데, 일단은 홍콩 HKB TV에서 30부작으로 이 황금 유죄라고 하는 작품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30부작 TV 시리즈고요. 뭐 국내에서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굉장히 큰 최대 예산으로 이 골드핑거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뭐 이게 리뷰가 많지 않아서 북미 평단의 평가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뭐래도 뭐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고, 한국에서는 좀 더 평이 뭐 평다이 별점입니다만 그렇게 뭐 썩 좋은 평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되게 생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골드핑거에 에서 많이 언급되는 영화가 지금 마틴 스코세지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죠. 이 사건, 역시 이 영화 역시도 실제 사건을 이 코인 저기 뭐라고 할까요? 그 불법 거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쳤던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떠오른 영화는 1997년도에 홍콩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각각의 인간 군성을 다뤘던 탈명급이라는 두 기봉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탈명금을 굉장히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들이었는데, 골드핑거가 그런 영화는 아쉽게도 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뭐 끝까지 뭐 제가 졸면서 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 이 증권 거래라든가 금융에 대한 거의 이해도가 매우 전무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흥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구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조금 산만한 영화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오랜 스타 배우들이 여전히 이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한다는 정면이 아마 그래도 이 골드핑거를 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감독은 장문강이라는 감독인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무간도란 영화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죠? 2024년이니까 20년이 됐는데요. 무간도 3부작의 각본가로 유명합니다. 장문강과 맥조이라고 하는 이 감독인데 이제 지금은 따로따로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문강은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부터 대수사지녀라는 영화로 시작이 돼서 이 사람은 절정풍은 그다음에 원서 갱스터 삼국지 명장관으로 견제단이 나온 영화고요. 그다음에 절정풍은 2, 3편, 그다음에 양조위가 나왔던 청풍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나왔던 주윤발 곽부성 주연의 무쌍, 그다음에 2023년도에 골드핑거 금수저이니까 현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홍콩 상업 영화계에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감독인 걸로 보이죠. 감독입니다. 중요한 감독입니다. 대예산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감독이죠. 이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흥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정풍운이라는 영화. 이 작품은 절정풍운이라는 영화는 도초원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최동훈 감독이 사실 그 외계 플러스 인 2부작을 연출하기 전에 준비하던 작품이 이 절정풍운의 리메이크판이었습니다. 도청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일단은 그 기획은 뭐 유보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다음에 무쌍이란 영화가 이제 주윤복 각부성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 작품은 이제 각본가로서의 장문강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각부성의 연기가 매우 뛰어났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홍콩 금상쟁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 편집, 미술, 의상, 메이크업 등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지금 이제 수상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장문강은 각본가 출신입니다만 특히 편집 미술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또 능력을 발휘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런 매력이 사실 이 작품 골드핑거에도 좀 두드러집니다. 등장인물을 대략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인공은 일단 청이라고 하죠. 청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실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캐리언 그룹 사건의 조지탄이라는 인물이 이제 모델이 되는 인물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 거의 그 시간 순서도 되어 있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 시점에서 피드백 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끌어져 나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전반부의 이야기를 거의 이제 주인공 그 영화에서 시간적으로 전반부 또 영화의 전체적인 앞부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인물은 양조위가 담당하고 있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입니다. 그는 실제 이제 이 모델이 됐던 조지탄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스토리를 그냥 따라왔는데요. 원래는 건축사였고요. 이제 그 자기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원래 이제 조지탄이라는 인물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이 안 돼서 홍콩으로 넘어온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일종의 이제 그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 출신이지만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부동산 투기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신게이지라고 해서 이제 홍콩의 내륙 지방의 주택가 이쪽 건물의 그 지가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수완을 발휘해서 상당한 마땅한 이익을 옮기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기로 주식 투자 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일종의 버블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펼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름값을 올리는 거죠. 회사 이름값을 올리면서 이 부정부패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올린 인물입니다. 물론 회사는 나중에 80년대 이제 파산을 하고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법망을 피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4명의 인물이 사망했다고 해요. 캐리언 그룹 사건에. 그래서 그 실제로 살인을 지시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 실제 모델이었던 청이라는 인물은 87년에 이미 무죄 판결을 한번 받았고 이제 사건이 이제 자기 회사 이제 망했고 96년도에 다시 3년형을 받게 되는데 영화는 이 청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제 청의 그 부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스토리 이 청이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물이었다가 생존을 위해서 범죄 세계 이런 부정부패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특히 이제 그 마틴 스코세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그 디카프리오가 전반부에서 이익을 올리면서 뭐 이렇게 각종 그 뭐라고 할까요? 선정적인 거나 뭐 자극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그런 것들과 좀 비유되어서 이 골드핑거도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없지 않아 있고 그 청이 그렇고요. 이 청과 대피되는 인물은 이제 유치웬입니다. 유독한데 영화의 전반부가 이 홍콩 영화에서 특히 풍우 기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부패를 다룬 그 시대물들에서는 이 반부패 기구인 염전공소의 이야기를 열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열악을 바로 연기했던 게 사실 유독한데요. 열악은 그 원래 청렴한 경찰로 시작했다가 당시 이 염전공소가 77년도인가에 설립되기 전까지 일종의 그 부정부패를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 열악을 실제로 연기했던 인물이 또 유독화이기도 한데 그 유독화가 여기서는 이제 염전공서의 반대로 최고 수사기관이고요. 그래서 무간도의 위치와는 좀 반대되는 뭐 또 그런 역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이 금융사기 범죄자인 청을 이제 합법적으로 잡기 위해서 거의 인생의 반을 거의 보내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요. 실제 모델은 이 수사기관에 했던 주민지안이라는 인물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조연으로는 이제 이 여성임 캐릭터로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유덕화의 부인 역할과 그 다음에 카르멘 초이라고 불리는 최탁연이 연기하는 인물인데 최탁연은 이제 과거에 90년대에 이제 트윈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 팀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이제 그 같이 멤버였던 종은동이 이제 스캔들로 활동이 뜸해지면서 이제 배우자 그 배우 역할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청의 이제 그 청 유독화 아니죠. 그 양조위의 개인 비서고요. 오타가 이제 막 지금 만들었던 영망이네요. 실제 모델이 된 첸송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캐리안 그룹의 이름인 그 캐리라는 이름의 그 영어 이름이 그 캐리안 그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실제 모델이 갖고 있는 영어 이름에서 따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카르멘 초이의 이름을 따서 카르멘이라는 이름이 이제 영화의 그 회사의 이름으로 되는 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일종의 청에게 그 양조위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실제 영화 속에서는 그 양조위가 연기하는 청이란 인물은 그 가족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좀 키스 장면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또 연장을 품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조위랑은 맺어지지 않고 양조위가 이제 청이 그 사업 증권 브로커를 꼬드기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미인계를 펼치는 인물, 그 다음에 일종의 뭐 바지사장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연민을 가지고 청에 대한 약간의 연민 같은 것이 있긴 한데 영화에서 그것이 충분히 묘사되었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소개가 안 되는데 이 백지란 인물은 그 백지란 배우가 마이클 링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증권 브로커가 청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이 이제 영화에서 그 양조위와 결탁하여 주가 조작을 이제 일삼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잘 나가던 증권 브로커이고요. 양조위가 일종의 역시 미인계를 이용해서 끌어들이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양조위 청의 일종의 신복이 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양조위가 젊은 시절에 이 건축 사업에 이제 부동산 사업에 뛰어게 되는데 있는 인물은 이제 집안이 좋은 집안의 일종의 서자 같은 인물로 등장해서 이 그에게 도움을 주자 이 사람의 영민함을 알아보고 끌어들이는 인물로 임다라가 연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시 나름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중신이라고 이제 역시 80년대부터 활동했던 이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 켈빈이라는 캐릭터로 영화의 청의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루되어 있어서 나중에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아주 큰 비중이 있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영화의 히든 카드 같은 인물로 무시하라 하파라는 인물로 홍콩 배우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강원문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의 역시 후반부에 이 청의 비밀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양조위가 연기하는 청이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그 자금줄을 어디서 마련했는가가 일종의 미스테리처럼 좀 남아 있는데 그 자금줄의 일종의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무시아라 하파라는 인물이고 실제로 이제 말레이시아 실제 사건에서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은행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이라는 인물이 그 막대한 대출을 해주던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유독화 사건이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서 수사 시점에서는 유럽으로 도망가에 있어서 이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독화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을 만나면서 설득하는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허하오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형은행 가문,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모델이 된 건 항생은행이라고 하는 홍콩 화폐를 찍어내던, 홍콩 달러를 찍어내던 그 은행 가문의 아들로 진가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일종의 지금 옆에 있는 청 유독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종의 미인계를 이용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일종의 이 사람 청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끌어들였던 유명 가문의 자제들의 리더 같은 인물, 공자님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래서 되게 지금 말씀드렸던 등장인물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2시간이 좀 넘는 영화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영화를 볼 때 좀 쫓아가기 허걱거리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황금으로 된 빌딩,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이 유독화 저기 양조의 청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비되는 인물로 염전공소에 지금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건 홍콩 경찰들입니다. 당시 77년도에 염전공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홍콩 경찰들의 엄청나게 조직화된 부정부패가 있었고 그 부정부패의 배경 때문에 이제 ICAC가 등장하는데 홍콩 경찰을 수사하니까 실제로 앞에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시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염전공서의 정서를 이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로 일종의 지금 유독화가 연기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염전공사의 등장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과도 엮어드리는 전가락이라고 해서 그 주로 무술배로 등장하는 옛날 배우인데 요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만 그 배우와 이제 약간의 분쟁이 붙고 일종의 물리적 대립하는 장면들을 약간 긴장감 있게 좀 보여줘요. 그래서 염전공사의 위협이 됐었던 당시의 홍콩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ICAC 실제 염전공소 ICAC의 로고를 일부러 띄워놨는데 영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보는 멤버들이 염전공소의 수사관 회계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등이 보이고 있는 유독화 저기 양조위의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부정을 저지고 거대한 불을 쌓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앞부분 이제 역시 도입부에서 이 지금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이 염전공사의 지휘관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덕화가 이제 동료 수사관과 함께 지금 이 건물이죠. 양조위 청이 세우고 있는 회사를 이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굉장히 미술적으로 되게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의 홍콩 영화들은 그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과거 이야기, 과거의 범죄 영화의 경우도 과거의 범죄, 홍콩의 과거의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사실 많은데, 뭐 추룡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열악과 예, 파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갱스터 파호와 열악이란 이 염전공사 이전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홍콩 반환 이전에 사건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골드핑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콩 반환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양가적 측면, 홍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불을 일궜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과거의 홍콩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홍콩의 현재 상황에 비춰보자면 홍콩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과거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의 홍콩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또 당시의 화려함을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해서 홍콩인들의 좀 복합적 심정이 사실 이 영화에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덕화가 이 거대한 빌딩에 지금 사무실 안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양조위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 처음을 만나는 것은 그가 이제 그의 사무실에 있는 그 키친인 거죠. 그 자기가 요리를 직접 해가지고 먹는 장면으로 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요리를 하면서 먹고 있을 때 체포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의 진입 장면이죠. 많은 그 직원들과 함께 진입하고 있는 유덕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화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화의 공간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염전공소 IAC 약자를 모르겠네요. 그냥 염전공소를 하겠습니다. 염전공사에서 이 관계된 인물들, 채탁연의 모습입니다만 관계된 인물들이 수사받는 방의 모습이고요. 그 수사받는 방에서 이제 그 과거를 추억하면 기억을 해내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을 쫓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화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런 범죄 행각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주가 조작 방식들, 일종의 이제 짬짬이를 하는 거죠. 증권 브로커와 함께 짬짬이를 해서 이 주가를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막대한 불을 끌어들이는 장면들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 증권 브로커를 끌어들이는 이제 꼬시는 장면들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장면의 도입부 장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너와서 임다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일종의 돈을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탁연이 연기하는 카르멘과 만나가지고 작은 회사를 시작하고 확장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을 어떤 개념이냐면, 이 증권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블이 엄청 끼는 거죠. 그 버블을 통해서 이 실제 현물이 아닌 현금이 아니라 그런 증권에 의한 수치상의 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담합해서 싼 가격에 있는 것을 조작해서 크게 올리고 그걸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 막 증권 브로커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건 엄청난 수수료 이익들을 이 브로커들이 또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이 이제 화려하게 펼쳐지죠. 그리고 부패 과정에서 이 공자단 같은 세력들, 이제 홍콩의 유력 가문들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지만 부자라서 충분히 부자임에도 그래도 더 많은 탐욕을 부리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부를 점점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그가 처음에 노렸던 회사들도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공자들에게 이제 돈을 쏟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패의 풍경들을 묘사하는데도 이제 공을 좀 들입니다. 근데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 비하면 훨씬 자극적이지 않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많은 관객층들을 동원하기 위한 설정이기도 한데, 이쪽에 음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또 완전 음탕하기만은 보여주지 않고요. 투자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거대한, 그러니까 사세를 늘리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걸 감안을 해야 돈을 더 모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사업들을 벌이는 장면들의 이제 일종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캐리안 그룹의 그 사기 사건에는 이 지금 랜드마크 빌딩을 사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 장면에 그가 어떤 돈이 있어서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건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이 사람이 역시 또 부정부패로 구워 삶은 말레이시아의 어떤 은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설을 갖다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고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흘러나온 돈을 갖다 이 사람이 관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가까이 소문이 다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라이즈 앤 폴인 거죠. 올라갔다가 결국 정점을 찍고 망하는 건데 무턱대고 사들였던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부동산의 매수자가 안 나오는 등의 문제, 그 다음에 홍콩 경기가 파탄을 맞게 되면서 결국 막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중에 또 제거가 되고 그에 대한 수사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죠.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부의 한 장면처럼 이제 역시 또 일종의 그 익숙한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로 묘사가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물리적인 폭력이 그 두드러질 만한 영화가 아닌데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관을 대표하는 이 유독화의 가족이 지금 유독화의 얼굴 보면 이제 지금 얼굴이 이제 상처를 반창고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일종의 테러를 받는 장면 같은 게 좀 등장을 해요. 그 실제로 좀 제가 봤을 땐 영화에 좀 긴장감을 올리고 이 빌런인 이 청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영화의 톤 앤 매너랑은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 뭐 암살자를 보낸 듯한 느낌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또 실제 사건에서 또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루되어서 사망했었다고 하는데 되긴 합니다만 그 수사관에 대한 공격까지 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한번 중간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극 중에서 유독화의 부인이 지금 이놈을 꼭 잡아 넣으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사실 아마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뻔뻔한 인물에 대해서 화를 내기 위한 대리충족의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화는 저 전반부에 이 지금 뭐 물론 유독화의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영화의 전반부를 끌고 나가는 거는 사실상 양조위가 연기하는 청이라고 하는 이 빌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후반부를 끌고 가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그 아마 물리적인 액션 장면 이후에 이제 사태가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들이 제거되는 등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뒤를 쫓으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유독화의 모습이에요. 아까 잠깐 나왔던 스트레비에서 유독화가 상당히 나이든 연기, 실제 자기 나이랑 비슷한 인물처럼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로열 스위트룸 집안에 압류돼서 호텔에서 생활한 다음에 툴툴거리는 이 양조위에게 가서 이런 로열 스튜디오 고생이 많겠군 하는 등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놓고 오는 거죠. 이게 남의 인생 망치면 다 돌아오는 거라는 거는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았던 유독화에게 양조위가 하는 대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금수지라고 하는 이 영화의 그 후반부는 그 상당히 실제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실제로 이 실제 주인공이 됐던 조나단 탄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양조위가 연기하는 인물이 감옥에서 형을 받는 걸로 영화가 법정에서 형을 받는 걸로 영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결정하는 인물도 이제 과거에 추억의 홍콩 스타 배우가 나오던 카메오 출연이기도 한데요. 이 골드핑거는 대략의 그 구성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까지 라이즈 이 청이 성공을 거두었던 시간적 순서를
인물 등장 인물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이 회사의 그 부도 이후에 이 실제 인물이 이 청이라고 하는 인물을 뒤쫓는 유덕화의 각고의 노력들, 이 수사관의 각고의 노력들을 그런 수단과 각고의 노력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가 금융범죄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 장면, 충격, 그 물리적인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배우들의 연기를 구경하는 것 외에는 이 영화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참 알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그 앞에서 언급되어 흔히 이 영화랑 비교되고 있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든가 탈명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마도 본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탈명금의 그 경우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사라져 있는 이 돈을 찾기 위해 이 돈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 대상이 있거든요. 그 돈을 뺏고 빼앗기 위해서 얽혀져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만나지 않던 인물들이 이제 그걸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 금수지라는 영화는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답게 아무래도 담담한 어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부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다만 이 영화에서 충직한 수사관 역할, 담담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분노를 점점점 쌓아가면서 자신이 에, 원하는 대상, 마침내 법에서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유도카의 연기와 그 다음에 빌런으로서 점점 뻔뻔한 빌런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양조위의 연기를 구경하는 정도의 재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영화가 좀 심심한 느낌이고요. 이 영화에 대한 아마도 이해가 있는 홍콩의 관객들이라면 뭐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이 간교한 이 빌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뻔뻔한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영화가 산만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좀 확실한 좀 이 사실 이 영화의 두 배우가 사실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끌고 가다 보니까 울프 월스트리트에서는 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같이 동조 세력들의 그 부정부패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연 배우들이 꽤 비중이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면 하지만 그들이 영화 속에서 같이 또 뭉쳐 있는 모습 같은 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좀 뭔가 좀 동떨어져 있고 멀어 보인다. 둘이 대립되는 모습들도 유덕화의 경우에는 그 평범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너무 일에 매진하다가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인물이고요. 이 양조위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지만 영화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주변 인물을 이용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맥락이 양조위의 그 뛰어난 악역 연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화의 캐릭터가 연출에 있어서 개성이 좀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배우들의 이름값에 비해서 배우들의 역량에 비해서 충분한 각본적 개성이 다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영화가 힘을 준 것은 이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당대의 그 80년대의 그 금융 경제가 펼쳐졌던 어떻게 보면 홍콩의 그 경제적 전성기였거든요. 그런 당대의 시대를 묘사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경한다는 좀 재미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화가 갈피가 조금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제가 역시 또 경제 분야에 대한 또 문외한인 만큼 나름대로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딴 때보다는 좀 더 많이 걸렸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배경의 지식들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그래봐야 뭐 일주일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영화 전체를 보면서 그 좀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영화는 아니었다는 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장문강 감독의 전작들 중에서 뭐 꽤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만 절정풍 같은 영화 상당히 흥미로웠고 무쌍도 굉장히 그 비트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였고 긴장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술적인 좀 그런 요즘 만들어지는 홍콩 영화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그 미스터리 스릴러를 잘 만들어내는 긴장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아마 너무 되게 이미 홍콩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실인 만큼 조금 그런 긴장감 자체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상으로 보면 이제 뒤에 비밀을 간직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캐릭터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였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충분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단선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 초기에 양조이라는 인물이 애초에 순진한 인물에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중반부 이상 넘어가면 이제 탐욕스러운 인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세게 안 가고 오히려 영화가 양분되니까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양조이라는 인물이 후반부에는 그냥 아주 피상적인 인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끌어가는 인물은 이제 유독화가 되거든요. 전반부에서는 유독화의 존재감이 좀 너무 적고 후반부에서는 유독화의 그 시점만 강조되다 보니까 양조이라는 인물이 피상적인 인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식의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전체적인 좀 완성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면이 좀 떨어진다. 뭐 기술적인 면들이야 뭐 꽤 훌륭한 영화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영화라서 뭐 그 시각적 화려함 같은 거 좀 있어요. 근데 시각적 화려함, 그다음에 배우의 연기력 이 정도가 포인트고 그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또 요즘에 막 홍콩 영화 망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그 홍콩 영화 최근에 좀 많이 비판을 받는 CG의 좀 그 낭비 같은 거 좀 없는 영화라서 오히려 그런 면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골드핑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력이 되신다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탈명금이라는 영화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